네, 첨부된 이미지에서 브라운 페이퍼라는 이미지, 브라운 페이퍼.jpg를 열어주세요. 네, 이렇게 재질감을 갖고 있는 거를 텍스처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텍스처가 텍스처 이미지를 먼저 열어주시고, 제가 약간 실수를 해서 여기 보면은 이미지가 CMYK 모드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은 디지털 미디어로 작업하기 때문에 모든 아웃풋은 디지털 디바이스로 출력하는 작업들을 주로 하게 될 건데요. 물론 종이에 출력하는 작업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CMYK 모드는 종이에 출력할 때 사용하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의 합성 모드이고요. 지금 우리들은 모니터를 통해서 이 작업들을 볼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미지들은 전부 다 이미지의 모드에 RGB 컬러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스캐닝할 때 제가 약간 실수를 해서 CMYK 모드로 작업을 했는데 RGB 컬러로 변경해 주세요. 별로 큰 다른 점은 없어 보여요. 약간 탁하고 덜 탁한 정도인데 우리가 빛으로 보는 모든 디바이스, 이런 모니터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프로젝터나 TV라든지 빛을 통해서 보는 모든 디바이스들에 출력되는 이미지들은 전부 다 RGB 모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텍스처를 하나 열었고요. 어, 네, 텍스처를 하나 열었고, 네, 텍스처를 하나 열었고요. 어, 완성본 이미지를 좀 볼까요? final.psd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낡은 느낌의 포스터 프린팅 스타일 이미지인데요. 레이어들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꺼보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꺼보면 이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레벨 값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밝기 보정을 하나 했었었고, 네, 다음에 낡은 텍스처, 여기도 낡은 텍스처, 여기 또 블렌딩 모드를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블렌딩 모드 멀티플라이가 들어가 있네요. 멀티플라이는 이미지를 어둡게 합성한다. 기본적으로 노멀일 때는 이런 상태에서 썼네요. 노멀일 때는 이런 상태, 멀티플라이가 들어가면 실제 이미지보다 한 톤 다크해지면서 밑에 있는 레이어들과 반반씩 보이면서 합성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페이퍼 이미지, 여기도 멀티플라이가 들어가 있네요. 얘를 노멀로 바꾸면 오리지널 이미지는 접혀있는 이미지였고 얘가 블렌딩 모드 멀티플라이를 만나서 실제보다 다크한 느낌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텍스처가 중요하다 그랬죠. 낡은 느낌 이미지를 만들 때는. 그리고 이 이미지를 보니까 역시 멀티플라이가 들어가 있네요. 멀티플라이를 노멀로 바꾸면 원래는 이미지가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였어요.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에 제가 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블렌딩 모드 멀티플라이가 흰색감 만나면 어떻게 된다? 이미지가 투명 처리가 된다. 투명 처리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밑에 깔려 있는 붉은색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 블렌딩 모드 흰색, 요 흰색, 요 흰색이 멀티플라이랑 만나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밑에 깔려있는 색상판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요 이미지의 색상판이 하늘색이랑 뭐 이렇게 오렌지 빛깔로 들어있네요. 얘도 기본적으로 블렌딩 모드가 노멀일 때는 흰색과 검은색, 흰색을 투명 처리, 블렌딩 모드 멀티플라이를 해주니까 밑에 깔려있는 이 파란색 셔츠가 보이게 된 거죠. 모든 게 동일합니다. 블렌딩 모드 멀티플라이는 흰색을 투명 처리한다. 블렌딩 모드 스크린은 검은색을 투명 처리한다. 블렌딩 모드 오버레이는 회색을 투명 처리한다. 저번 시간에 다 알려줬었죠. 그래서 블렌딩 모드의 상태를 확인하고 레이어 눈 하나씩 꺼보면 이렇게 이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돼서 낡은 느낌을 내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짜잔. 오리지널은 이렇게 역시 접혀있는 이미지였었네요. 다시 원상복귀 시켜줄게요. 히스토리라고 해서 이 부분이 히스토리인데 첫 번째 스크롤링을 해서 맨 첫 번째를 클릭하면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네, 스토리로 되돌아갔고요. 네, 브라운 페이퍼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 브라운 페이퍼에 배경 이미지 뒤에 보면은 이렇게 건물이나 뭐 이런 배경 이미지들이 약간 일러스트레이션처럼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일러스트레이션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펜툴로 따서 그린다면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굉장히 큰 노동 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토샵의 셀렉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런 일러스트레이션 느낌을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페이퍼 위에 저 풍경이 프린트 된 것처럼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파일에 오픈 컨트롤 O를 눌러서 트리, 맨하튼, 센트럴 파크이라는 세 개의 이미지를 열어주세요. 네, 세 개가 열렸고 그 중에서 트리와 맨하튼과 센트럴 파크 이 이미지 세 개의 이미지를 보면은 무언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이미지, 이 이미지, 이 이미지 공통점 뭘까요? 네, 맞았어요. 하늘입니다. 하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하늘은 이미지가 어떠한가요? 명도 상태로 보면 어떤가요? 하늘은 밝습니다. 하늘은 항상 밝고 하늘을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들은 항상 어두워요. 여기도 볼까요? 하늘은 명도가 높고 그 외에는 명도가 낮다. 여기도 하늘은 매우 명도가 높고 다크하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명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아주 쉽게 추출해낼 수 있는데 추출해내는 방법은 여기 셀렉트에 가면 컬러 레인지라는 메뉴가 있어요. 예, 색상의 범위를 셀렉트, 선택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선택의 범위를 선택해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완벽하게 하늘이 흰색이고 흰색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하늘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검은색일 경우에 훨씬 더 추출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모든 이미지들은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로 변경하는 거예요. 가장 밝은 맨하튼부터 해볼까요? 하늘을 완전 흰색으로 만들고 하늘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검은색으로 만드는 방법은 일단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의 모드에 가면, 아니, 어저스먼트를 가면 디세츄레이트라고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U. 예. 맥에서는 코맨드 시프트 U가 되겠네요. 예, 단축키를 외워주세요. 코맨드 시프트 U를 누르면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가 되는데 완벽한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라 그레이 스케일 상태가 되죠. 그래서 완벽하게 얘를 블랙 앤 화이트로 바꾸려면 밝기 보정을 하면 돼요. 밝기 보정은 이미지 어저스먼트 레벨인데 이것도 단축키가 커맨드 L 혹은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L이죠. 당장 외워주세요. 컨트롤 L을 눌러서 네, 요 레벨 박스가 뜨면 검은색 삼각형과 흰색 삼각형, 회색 삼각형이 나오는데 검은색 삼각형을 우측으로 움직이면 실제 영역의 어두운 영역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흰색 삼각형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밝은 영역을 더욱 밝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 삼각형과 흰색 삼각형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이미지를 완전히 흰색과 검은색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흰색과 검은색으로 분리가 됐으면 OK 버튼을 누르고 이 안에 이제 검은색만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검은색이 이쪽이 여기를 클릭한다고 여기만 선택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도 검은색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검은색을 다 가져가려면 그때 셀렉션이 필요한 거죠. 색상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을 기준으로 선택하겠다. 셀렉트에 가면 컬러 레인지에 가서 컬러 레인지를 가면 이런 창이 뜨는데 스포이드가 포인트로 나올 거예요. 스포이드로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이 검은 영역을 클릭해 주시면 그 클릭한 부분의 색상 값을 포토샵이 추출을 해서 요 상자에 흰색으로 보여주게 돼요. 검은색과 흰색을 보니 어떤 게 생각나나요? 예, 레이어 마스크가 생각나죠? 맞습니다. 이거는 레이어 마스크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내가 추출한 색상, 검은색이 곧 흰색이 돼서 선택 영역이 될 것이고 검은색은 투명해져서 선택이 되지 않는 영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퓨ዥ니스가 200으로 올라가면은 내가 선택한 검은색 영역을 전부 다 화면 안에 있는 모든 검은색을 다 선택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K 버튼 눌러서 검은색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뭐라고요? 이동 툴이에요. 이동 툴, 그러니까 지금 선택한 영역을 이동하고자 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위 형태가 보이죠? 얘를 드래그하면 이 부분만 지금 추출이 되는 거예요.
배경 왜 파란색이냐고요? 왜냐하면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브라운 페이퍼 JPG 탭에다 올린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 해주면 이렇게 이 부분 내가 선택한 영역이 예, 이쪽에 추출해져서 이렇게 왔네요. 그런데 보다시피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은 이미지를 탁하게 하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는 색상이 아니에요. 오리지널에서는 어떤 색이었었던가요? 흰색이었었나요? 약간 갈색 이미지를 하고 있었었네요. 그럼 얘를 갈색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우리가 전경색을 채우거나 배경색을 채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미지를 확대해 볼게요. 네, 이미지를 확대하면 이미지가 픽셀 형태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각형의 픽셀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 픽셀들이 하나의 화소라고 불리우는데 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색상값을 갖는 이 픽셀들이 모여서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포토샵, 이런 것을 비트맵 이미지라고 하는데 포토샵에서 비트맵 이미지는 항상 무엇을 갖느냐? 엘리어스드 혹은 안티 엘리어스드라는 속성을 갖게끔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중간 색깔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라 검은색과 배경색인 베이지의 중간색인 약간 연한 회색들이 살짝쿵 보이고 있죠. 이런 곳에 이런 걸 안티알리아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원형 툴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그렸을 때 포토샵으로 네, 이 쉐입 툴 말고 이런 원형 마킹 툴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그렸을 때 이렇게 계단 현상이 보이지 않고 외곽이 둥근 원형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안티 알리아스들한 중간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건 포토샵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미지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정경색이나 배경색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 색깔을 채워주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경색, 배경색을 막 넣다 보면 네, 어떤가요, 여기에? 중간색으로 원하지 않는 색상이 나와 있는 게 보여. 이게 바로 안티알리아스트의 이미지 특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걸 색을 넣다 보면은 이미지가 되게 찌글찌글하고 보기 흉하게 돼요. 이렇게 보기 흉하게 되는 건 초보자들이 하는 행위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나 아무리 초보자이지만 우리가 초보자 티를 내면 안 되겠죠. 아트웍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이미지의 색상을 변경할 때 전경색이나 배경색을 이용해 색상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안티 알리아스 상태까지 고려를 해서 깨끗하게 픽셀 자체의 색상이 입혀지게 하려면 전경색 채우기, 배경색 채우기가 아니라 레이어 스타일의 오버레이 블렌딩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색을 채우는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레이어의 EFX 이 FX가 바로 레이어 스타일인데 요거를 클릭하지 말고 비어있는 이 공간 제목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바로 레이어이고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이렇게 뜨게끔 돼 있어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창을 켜라. 그리고 색을 입히고 싶으면 오버레이, 컬러 오버레이를 클릭해주면 돼요. 컬러 오버레이를 클릭하면 여기에 옵션이 컬러 오버레이 옵션이 변형이 왔죠. 기본 색이 레드인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부분을 클릭해서 원하는 컬러로 변형을 해주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세팅 영역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색을 레이어 스타일로 입혀주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안티알라스 상태 중간색으로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서 이미지가 아주 말끔하고 깔끔하게 색이 입혀지고 언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레이어 스타일 더블 클릭해서 다른 색상으로 변경해주면 되겠어요. 네,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나머지들은 다 알아서 할 수 있겠죠. 다른 레이어들도 똑같은 방식을 취해서 내가 그래피컬리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펜툴로 이미지를 외곽라인 열심히 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잘 선택해주고 이미지를 컨트롤 쉬프트 U를 눌러서 백으로 만든 다음에 컨트롤 L을 눌러서 레벨 값으로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검은색만 추출해야 되니까 셀렉트에서 컬러 레인지에 가서 필요한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 부분을 역시 가지고 가서 원하는 곳에 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역시 레이어 스타일에 원하는 컬러를 컬러 오버레이를 이용을 해서 넣어주면 되겠어요. 네, 또 어떤 게 있었죠? 네, 맨하튼은 했으니까 네, 트리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흑백, 컨트롤 L을 눌러서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미지를 추출. 그 다음에 셀렉트의 컬러 레인지로 검은색만 추출. 컨트롤 키 눌러서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동. 그래서 원하는 색상은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컬러 오버레이를 이용해 원하는 색상을 찾아준다. 어떤 색이든 상관이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어때요? 이미지 3장을 아주 간단하게 금방금방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예, 벡터 일러스트레이션 느낌을 아주 쉽게 표현을 했죠. 네, 재미있나요?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크롭을 하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빈티지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4:3 비율이면 충분히 촌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예, 16:9가 가로로 긴 이미지고 4:3 비율은 그렇지 않죠. 4:3 비율은 좀 답답하면서 촌스러운 느낌을 내기에 적당한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크롭 툴, 잘라내는 툴이겠네요. 크롭 툴을 이용을 해서 클릭해주고 이 비어 있는 부분을 앞쪽으로 당겨주면 네, 이 부분은 남을 부분, 나머지는 없어질 부분이죠. 이렇게 크롭 툴로 원하는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서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 이미지의 특징이 뭐라고요? 네, 낡고 지저분한 느낌의 프린팅 이미지를 만드는 게 이 요소의 특징이에요. 이 아트웍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낡고 지저분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는 너무 세련됐죠. 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충대충 페인팅한 듯한 느낌으로 표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상단의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씌워주고, 요거죠. 레이어 마스크 잘 기억이 나시나요? 마스크에서 검은색은 투명털이라고 했죠. 브러쉬 툴을 선택해주고, 브러쉬 옵션에 가서 굉장히 다양한 브러쉬들이 존재하는데 뭐 드라이 미디어, 웻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스페셜 브러쉬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좋아요. 마음에 드는 브러쉬를 하나 선택을 해주고 브러쉬의 오페서티나 랭스를 잘 조정을 해주고 스트렝스 잘 조정을 해주고 검은색을 이용해서 지워주면 되는데 요 브러쉬는 원하는 브러쉬가 아니네요. 스페셜 브러쉬 말고 네, 드라이 미디어 브러쉬 중에서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오페서티를 적정히 조절을 해서 불투명도 조정을 해야지 좀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워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내가 불필요한 영역은 네, 지금 제가 뭘 했나요? 대괄호 오른쪽의 대괄호를 이용해서 브러쉬 사이즈를 키웠고요. 키보드의 대괄호 왼쪽 거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지웠어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예쁘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퍼서티를 좀 적정히 조정을 하고 이번에는 전경색과 배경색을 뒤집어서 흰색으로 다시 이미지를 되살리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제가 너무 많이 예쁘지 않게 지워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돌려 보았어요. 오퍼서티를 너무 많이 낮추면 한 번에 쓱쓱쓱 지워지니까 적절히 오퍼서티의 값을 조정을 해서 원하는 느낌을 찾아보도록 하고 이 밑에 흰색도 좀 지워지면 좋겠네요. 이 이미지인가요? 네, 여기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고 검은색의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도 쓱쓱 지우면 어떨까 싶네요. 네, 되게 이 이미지의 특징은 뭐다? 네스티 프린팅, 뭔가 지저분하고 낡은 느낌. 그래서 뭔가 대충대충한 느낌을 만들어야 돼요. 너무 깨끗하게 지우지 마라. 뭔가 너저분한 느낌이 조금은 남아있게끔 브러쉬를 사용해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슥슥슥 오퍼서티를 좀 낮추면 반투명하게 이렇게 텍스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네, 뭔가 대충대충 되게 성의 없이 페인팅이나 혹은 스크래치가 난 것 같은 느낌을 표현을 해줍니다.
네, 이 정도 느낌이면 될까요?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세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지 느낌은 어떤가요? 너무 새 것 같아요. 너무 생생히 살아있죠. 우리의 이 이미지 특징은 뭐다? 낡고 오래된 느낌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구겨진 종이 위에 이 일러스트 세 점이 그려진 것처럼 프린트된 것처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텍스처가 필요한 거죠. 네,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한 장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 비아 카피로 복제를 한 다음 얘를 맨 위로 올려줄게요. 그럼 블렌딩 모드를 상단에서 멀티플라이 해주면 제가 얘기했죠? 멀티플라이 이하의 이런 블렌딩 모드들이 어떤 일을 한다? 실제 상태보다 이미지를 다크하게 블렌딩 한다. 어때요? 이것도 되게 강렬한 느낌이 나고 점점 다크해지는 느낌이 강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무엇이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는 블렌딩을 선택하면 돼요. 저는 멀티플라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멀티플라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가요? 이 텍스처 레이어 한 장의 블렌딩 때문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던 세 개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마치 구겨진 종이 위에 프린트된 듯한 착시 효과를 일으켜요. 2D 이미지 혹은 3D 이미지는 전부 다 착시 효과를 노려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벌써 백그라운드로 어느 정도 느낌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 위에다가 무언가 낡은 느낌으로 스카치 테이프가 매우 불성실하게 붙어있는 듯한 느낌을 만들고 싶네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사각형 마키 툴로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요. 줌인을 해서 네, 여기 밑에 부분이 스카치 테이프 톱니바퀴에 거칠게 찢어진 듯한 느낌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라소 툴을 이용을 해서 라소 툴은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마음대로 그려내는 거죠. 라소 툴의 옵션을 보면 여러 가지 나와요. 이거 선택 영역을 추가하겠다는 거고 선택 영역을 빼내겠다는 건데 이 선택 영역 추가하는 것은 Shift 키를 누르면 돼요. Shift 키를 누르면 네, 라소 툴 옆에 플러스 표시가 나타나죠. 그 다음 선택 영역을 빼내고 싶으면 Alt 키를 눌러주면 돼요. Alt 키, 맥에는 옵션 키. 지금 선택 영역 이 부분 톱니바퀴에 긁혀진 것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 영역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매우 성의 없어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선택 영역을 감싸주면 그 부분 선택 영역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비어있는 이 레이어에 원하는 컬러를 이용을 해서 어떤 색이든 큰 상관은 없어요. 색 선택을 해서 그 색을 이번에는 Alt 딜리트 키를 눌러야 돼요. 왜냐? 이 레이어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레이어 스타일의 색상을 바꿀 땐 어땠었나요? 레이어에 무언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레이어에 무언가 그려져 있을 때는 당연히 레이어 스타일의 컬러 오버리로 색상을 바꿔야지 픽셀에 망가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레이어 4번은 어떤 거야? 비어있죠. 투명한 빈 레이어이기 때문에 빈 레이어에는 색상을 집어넣어야지만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lt 딜리트 키를 눌러서 색상을 넣어주세요. 오퍼서티를 살짝 조절을 해서 네, 이 테일 모양이 반투명해져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택 영역은 해제해야 되죠. 선택 영역 해제하는 방법은 비어있는 공간을 살짝 클릭해도 좋고 컨트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투명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네요. 이 반투명한 이미지조차도 두께감을 가지고 있겠죠. 네, 스카치 테이프도 아주 가는 두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께감을 만드는 방법은 섀도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이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에 드랍 섀도우를 하게 되면 섀도우의 오퍼시티 조정을 해주고 섀도우의 사이즈 조정을 해주고 섀도우의 디스턴스 조정을 해서 아주 가는 섀도우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두께감이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보입니다. 네, 여기요. 블렌딩, 오퍼시티 눌렸고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줄였어요. 오케이 버튼 눌러서 섀도우를 만들어주고 네, 어떤가요? 아까보다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테이프 형태가 됐을 거예요. 또 테이핑이 아주 무성의하게 된 것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살짝 마우스를 외곽에 대고 로테이션을 시켜주고요. 네, 한 장 더 필요해요. 레이어 복사하는 방법은 Alt와 컨트롤 키 두 개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레이어 복사가 이렇게 되죠.
레이어 4 카피가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똑같은 레이어를 컨트롤 T를 눌러서 역시 로테이션을 주고 매우 성의 없이 대충 테이핑 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사실 이게 대충 한 듯한 느낌 만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랍니다. 예, 대충 한다고 대충처럼 보이진 않아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대충한 것처럼 보여요. 네, 이렇게 해서 테이핑 화면에 무성의한 테이핑을 한 것처럼 만들었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개머리를 한 사람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개머리를 한 사람은 보다시피 옷을 이렇게 외곽을 따내야 되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해 준 이미지는 이렇게 외곽이 다 살아있는데 이거를 펜툴로 따는 연습은 직접 해보시고 우리는 수업에서 아웃라인 PNG를 이용을 해서 이걸 미리 따놓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두 개 이미지가 지금 같은 레이어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려면 마키 툴로 내가 필요한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얘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역시 브라운 페이퍼로 가지고 가요. 네, 이렇게 사람이 하나 왔네요. 네. 파이널 이미지 PSD에서는 이미지가 두 장이지만 굳이 두 개를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테크닉만 알면 된다. 어떤 블렌딩을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똑같이 따라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프린팅, 앤디 워홀의 프린팅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뒀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할게요. 그 다음에 개머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 요거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네, 이 프린팅 이미지의 특성이 뭐다? 네스트 프린팅. 뭔가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되게 무성의한 느낌의 올드한 느낌 프린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외곽 라인을 펜툴로 따도 좋겠지만 펜툴로 외곽 라인을 따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단축하고 네스트 프린팅 효과를 더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 라쏘 툴 중에서 꾹 누르면 마그네틱 라쏘라는 게 있죠. 자석처럼 생긴 라쏘 툴이죠. 이 마그네틱 라쏘 툴의 특징은 뭐다? 색상과 색상의 경계면을 선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의 경계면인 이 외곽 라인에 마우스를 한번 살짝 클릭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 손가락을 떼신 다음에 외곽 라인에 살짝 쿵 드래그를 해주면 색상과 색상의 경계면에 얘가 찰싹 달라붙어서 마치 자석처럼 이미지의 외곽 라인을 아주 손쉽게 추출해낼 수 있게 되는데 완벽하게 추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추출 깔끔하게 할 때는 항상 펜 툴을 이용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 이미지 특성상 우리는 펜 툴로 깨끗하게 마무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선택형을 만들어 보았어요. 역시 얘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 드래그를 해서 내가 필요한 작업 창으로 이동을 한 다음 이렇게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미지를 좀 축소해서 스케일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네, 요 개머리. 네, 요거가 사람 밑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잘 맞아 보일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좀 지저분하네요. 이 부분을 마스크를 씌워서 지울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마스크 씌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로 이미지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매직 이레이저 아니 이지 이레이저 툴, 어, 이레이저 툴, 지우개 툴을 이용을 해서 불필요한 영역을 살짝 콩 지워내 보고요. 이 옷의 아웃라인을 기준으로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걸 지우개로 지우자니 너무 불편하니까 선택 영역을 불러다가 선택 영역에서 지울게요. 옷이 선택 영역이 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옷이 그려져 있는 레이어의 썸네일을 클릭해주면 옷이 그려져 있는 레이어의 아웃라인이 셀렉션으로 만들어져요. 선택 영역은 레이어 5번에서 불러왔지만 적용은 레이어 6번에 할 거거든요. 눈을 살짝 꺼보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선택한 영역 안쪽에 있는 오브제들은 전부 다 싹 지워지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줬고요. 얘가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가 돼야지
앤디 워홀의 팝 아트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요 옷 레이어, 사람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이미지를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드는 방법은 이미지의 어저스먼트에 스레스홀드라는 이펙트가 있어요. 스레스홀드 어디 있나? 네, 여기 있네요. 스레스홀드는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 어저스먼트 스레스홀드를 기억해야 돼요. 이 스레스홀드는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 마치 여러분들이 복사기에 이미지를 넣고 블랙 앤 화이트로 복사한 듯한 느낌을 만들 때 사용을 해요. 아주 효과적이죠. 그래서 검은색 영역이 너무 많으면 이미지가 너무 탁하고 촌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검은 영역은 비교적 많이 만들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절바를 이용해서 검은 영역을 좀 최소화하고요. 네, 이렇게 셀렉션을 만들었고 개머리 또한 블랙 앤 화이트여야 되니까 이미지의 어저스먼트에 스레스홀드를 이용을 해서 네, 역시 블랙 앤 화이트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눈, 코, 입이 좀 보여야 되겠네요. 네, 그런 다음에 블렌딩 모드 뭘 쓰면 멀티플라이를 쓰면 흰색이 투명 처리된다고 했죠. 어때요? 투명 처리돼서 밑에 깔려있는 요 프린트 느낌의 이미지가 보이네요. 머리도 블렌딩 모드 멀티플라이 했더니 흰색이 투명 처리되어서 이렇게 보여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예, 투명 처리한 것까지는 좋은데 예, 흰색이 없어지니까 주인공인 메인 캐릭터의 텍스처가 너무 많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이게 하려면 역시 커맨드 키, 아니 컨트롤 키 눌러서 사람의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고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 요거랑 또 선택 영역을 추가할까요? 사람 몸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좀 추가해 볼게요. 컨트롤 키 눌러서 사람 레이어 선택해주고 Shift 키를 또 동시에 눌러서 머리까지 선택해주면 선택 영역이 추가가 돼요. 지금 저는 키보드에 컨트롤과 Shif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했어요. 두 개 레이어에 그려져 있는 이미지를 한꺼번에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준 거죠.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준 이유는 백그라운드인 이 구겨진 이미지를 잘라다가 이 영역에 한번 집어넣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예요. 선택은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해주고 컨트롤 J를 눌러주면 어떻게 되나요? 레이어 비아 카피. 이렇게 선택한 영역이 새로운 레이어로 밑에 있는 레이어가 복제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위치 이동을 시켜서 개머리 밑에다가 놔주면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더 사람이 잘 보이죠. 이미지를 디자인할 때, 아트웍을 디자인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죠. 어떤 게 메인인지 어떤 것이 서브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맥락 없이 그냥 이미지만 여러 개 합성한다고 좋은 아트웍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컨셉에서 가장 메인 포인트,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보여야 돼요. 가장 앞단에 보여야 되든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여기 이 이미지에서는 이 캐릭터, 이 맥주 캔을 들고 이 캐릭터가 메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캐릭터가 잘 보여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 이미지가 없을 때는 너무 이미지에 묻어나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잘라다가 붙이니까 이제 얘가 좀 앞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종 목적으로 하는 건 뭐다? 앤디 워홀의 팝아트처럼 얘가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거다. 똑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썸네일을 클릭해서 로드 셀렉션 선택 영역을 레이어 5번에서 불러드리고 레이어 5번 밑에다가 비어있는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준 다음에 아주 비비드한 붉은색을 하나 선택해서 채울 거예요. 왜 비비드한 색을 채우냐면 여러분들이 슈세츄레이션을 이용해 색을 변경할 때 채도가 높은 색깔을 선택하고 있어야 다른 색깔들도 아름답게 변형돼 보여요. 그래서 채도가 가장 높은 붉은색 선택해 준 거예요. 굉장히 촌스럽지만 OK 버튼 눌러서 붉은색 선택해주고 여기다가 Alt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여기다 색을 채울 거예요. 선생님, 교수님 또 왜 여기는 레오 스타일이 아니라 왜 색을 채우나요? 여기도 동일한 상태인 거죠. 이렇게 회색과 흰색의 그리드가 나타나면 이게 의미하는 건 transparent, 투명하다는 얘기라고 했죠. 투명한 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레이어 스타일을 쓸 수가 없어요. 무언가 레이어에 그려져 있는 경우에만 레이어 스타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이 레이어에는 당연히 Alt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전경색을 이 안에 채워줘야 돼요. Alt 딜리트 키. 전경색이 앞에 있는 이 전경색이 채워졌죠. 레이어에. 그래서 붉은색이 입혀졌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가 멀티플라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멀티플라이는 흰색을 투명 처리하니까 밑에 깔린 붉은색이 보인다.
네, 이제 블렌딩 모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했을 거라고 보아요. 네, 그런데 너무 전부 다 붉은색이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sso 툴을 이용해서 혹은 여러분이 펜툴에 익숙하다면 펜툴 써도 상관없고 어떤 툴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펜툴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라sso 툴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U를 누르면 휴 세츄레이션이죠. 예, 여기서 휴 색상을 변경하면 근데 색이 안 바뀌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제가 선택하고 있는 레이어가 무채색인 레이어이기 때문에 색이 변경되지 않아요. 색을 변경하려면 유채색인 레이어 선택돼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캔슬 누르고 레이어 8번으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U 눌러서 휴를 움직이면 아까 제가 비비드한 붉은색을 선택해 놨기 때문에 색을 이동했을 때 굉장히 채도가 높은 색상들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네, 다른 부분들도 이 부분 손의 색상도 좀 변경을 해주고 싶네요. 예, 네스티 프린팅이기 때문에 완벽한 선택이 되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다. 뭔가 좀 어설퍼도 이 이미지 특성과 들어맞기 때문에 괜찮다. 깔끔하게 하려면 펜 툴을 이용해서 외곽 라인을 추출해 주시고요. 네, 이 부분이랑 네, 컨트롤 U를 눌러서 역시 색상을 변경을 살짝 해서 약간 옐로우로 바꿨어요. 네, 그리고 이 개머리도 선택 영역을 잡고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이 옐로우를 선택을 해서 Alt 딜리트 키로 선택 영역을 채워줬어요. 네, 그랬더니 앤디 워홀의 팝아트처럼 보이나요? 근데 너무 색깔만 있으니까 또 재미가 없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역시 라sso 툴을 이용을 해서 이 캔 영역은 색을 좀 빼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선택을 이렇게 해서 네, 파워에이드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불꽃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네, 형태가 좀 촌스러워도 상관이 없죠. 색을 바꾸지 않고 이 부분 이 부분이 보이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럼 뭘 하면 되나요? 레이어 8번에서 이 빨간색 영역을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결과는 어떻다? 그 부분을 지웠기 때문에 구멍이 뻥 뚫렸고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이 이미지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다 레이어를 켜보면 이렇게 됐네요. 조금 더 변화 있는 메인 캐릭터가 항상 힘이 들어가야 되고 메인 캐릭터 시선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좀 준 거예요. 네, 그런데 메인 캐릭터까지 잘 했는데 이 이미지의 특징이 뭐다? 낡고 오래된 느낌. 그런데 뒤에 배경은 낡아 보이는데 이 캐릭터는 낡아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낡은 텍스처를 주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캐릭터보다 하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맨 위로 올라가게 해주면 블렌딩 모드 멀티플라이가 들어간 구겨진 이미지가 가장 상단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미지도 마치 그 구겨진 이미지 밑이 아니라 그 위에 프린팅 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어때요? 텍스처 한 장, 이 좋은 텍스처 한 장과 블렌딩 모드 멀티플라이가 만나면 굉장히 손쉽게 낡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되었네요. 재미있나요? 네, 재미있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고 이 이미지 자체도 별로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완성도가 있으려면 타이포그라피가 좀 입혀져야 돼요. 타이포그라피에 관련된 간단한 이론은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파이널의 So House Work이라는 이야기했던 글꼴을 설치를 하면 이 글꼴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글꼴은 네, 저는 그냥 가지고 가서 쓸게요. 여러분은 타이핑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글꼴은 1940년, 60년대 사이에 있었던 팝아트 느낌의 글꼴이기 때문에 뭔가 예스럽고 올드하고 팝아트스러운 느낌을 표현할 때 적절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꼴은 제가 타이핑을 쓰는 것을 생략하고 그냥 가지고 가도록 하고요. 저 풍선도움 말은 말풍선은
펜 툴을 이용해서 펜 툴의 쉐입을 이용을 해서 이것도 매우 무성의해 보이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예, 특히 눌러서 여러분 펜 툴 사용법을 이제 초보자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어떨까요? 네, 매우 무성의하게 하나 그려주고 텍스트 밑에다가 이렇게 얹혀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역시 백그라운드 레이어 카피가 맨 위로 올라가야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니까 네, 이렇게 뭔가 예스러운 느낌으로 변경을 해줬어요. 타이포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네요. 여기에 좀 더 이 캐릭터의 시선을 가게끔 하려면 빈넷 효과라고 보통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외곽을 살짝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좀 더 낡아 보이게 만드는 거죠. 낡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첨부된 이미지 중에서 먹이라는 JPG 파일이 있어요. 여기 보여지는 이 노이즈들을 가져다가 쓸 건데 노이즈를 가져다 쓰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또 역시 브라운 페이퍼 위에다 올려줘야 되겠네요. 메뉴에다 이렇게 올려주고 우리는 블렌딩 모드 멀티플라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흰색 영역을 제거할 수 있어요. 레이어 가서 멀티플라이를 주면 노이즈들만 이렇게 남았네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노이즈가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너무 칙칙하고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검은색이 많아서 그런 거죠, 역시. 이 검은색이 많으면 이미지가 탁해진다. 검은색을 좀 줄이고 싶을 때는 이 부분에 컨트롤 U를 눌러서 컬러 라이즈를 선택해주면 듀오톤 느낌으로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미지가 회색이기 때문에 듀오톤 느낌이 쉽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은 마음에 안 든다면 채도 조정을 좀 해주고 밝기 보정을 좀 해주고 예, 저는 이 정도 느낌, 팥초색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K 버튼 눌렀는데 색을 바꿨지만 여전히 검은색보다 좀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좀 지저분하죠.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외곽에 이런 노이즈를 주고 싶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할 것은 오퍼서티예요. 레이어에 달려있는 오퍼서티 불투명도 조절하기. 뭔가 이미지가 어색하다 싶을 때 가장 먼저 조절할 게 바로 이 레이어에 달려있는 오퍼서티예요. 오퍼서티를 적절히 조정을 해서 이 노이즈가 살짝쿵 보여지게 노이즈가 있는 듯 없는 듯 볼 듯 말 듯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시선은 당연히 이 메인 캐릭터에게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외곽이 살짝 어두워지면 시선은 중심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 효과로 낡은 느낌도 표현했고 시선을 중심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만들었네요. 이걸로도 만족스럽지만 조금 더 낡은 표현을 일정 영역에 하고 싶다 하면 차콜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차콜 정말 어, 초크가 이렇게 묻어난 듯한 느낌인데 이 이미지를 또 작업하던 곳으로 가지고 가서 블렌딩 모드 멀티플라이를 주면 역시 흰색은 투명 처리가 되겠고 네, 이 부분이 너무 검정색이라 어색하죠. 또 그래서 컨트롤 U를 눌러서 컬러 라이즈 체크를 해서 어색한 부분을 오피서티 조정을 한 다음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처럼 만들어줘요. 너무 이미지가 크다 싶을 때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미지가 좀 큽니다. 사이즈를 줄여주면 되겠네요. 전 주민 줌아웃은 컨트롤 마이너스 키, 컨트롤 플러스 키로 하고 있어요. 키보드에. 네, 이렇게 낡은 이미지가 여기 살짝쿵 묻어나게 만들어 보았고요.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Alt 키와 컨트롤 키 두 개 동시에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레이어 복사가 된다고 했죠. 이 레이어 복사를 해서 조금 더 어딘가에 낡은 느낌이 묻어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네, 무언가 빈 듯하죠. 배경 이미지가 사실 없네요. 여기 뒤에는 건물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없네요. 건물 이미지를 역시 오픈을 해서 이 부분에서 내가 쓰고 싶은 영역은 이 부분이에요. 물론 펜툴 써도 좋지만 이렇게 각진 영역을 쉽게 선택하려면 라쏘 툴 중에서 폴리곤 라쏘 툴이라고 있죠. 각을 그려낼 때 쓰는 툴이에요. 폴리곤 라쏘 툴 선택을 해주고 네, 뭔가 하다가 실수를 하면 엔터키 눌러서 해제를 해주면 되고요.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필요한 영역만 선택을 각지게
쉽게 선택을 해준다. 그런 다음에 역시 컨트롤 키 눌러서 이동을 해 가야 되겠죠? 네, 여기로 와서 원하는 영역으로 로테이션도 시켜주고 원하는 방향으로. 네, 이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섞이려면 이렇게 오리지널 컬러 다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레이어 위치 살짝 바꿔주고 그래서 얘를 컨트롤 U 눌러서 슈세츄레이션 눌러서 컬러라이즈를 해서 듀오톤을 좀 만들어줬고요. 듀오톤으로 좀 만족스럽지 않아요. 좀 더 컨트라스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비를 바꾸려면 컨트롤 L을 눌러서 레벨 값으로 밝기 보정을 좀 해주고, 네, 컬러 톤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또 컨트롤 U를 눌러서 채도원 조절을 살짝 또 해주고, 역시 마음에 안 들면 밝기 보정을 한 번 더 레벨로 해줘도 좋아요. 네, 그래서 레벨과 슈세츄레이션을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면서 얘를 조정을 해주고, 이 레이어조차도 밑에 있는 이미지들과 낡은 느낌을 합성돼 보이게 하고 해야 되니까 블렌딩 모드 멀티플라이를 주게 되면 이렇게 밑에 있는 이미지와 합성이 되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을 거예요. 한 장 갖고는 좀 재미없나요? 그럼 한 장을 더 복사를 해서 트랜스폼으로 플립 호리젠탈 방향 바꿔주기를 하면 어떨까요?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보았네요. 그래서 오늘 낡은 이미지 하이라이트는 뭐다? 정말 이 낡은 텍스처가 있으면 된다. 많은 낡은 텍스처, 이 구겨진 종이 말고도 뭐 페인팅 혹은 뭐 콘크리트, 녹슨 철, 굉장히 다양한 텍스처들이 있어요. 그런 텍스처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블렌딩 모드 멀티플라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올드 패션한 뭔가 옛날스러운 혹은 낡아 보이는 이런 아트웍들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아트웍을 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영상이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4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